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의 30주 막차를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힘든 일이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서 11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임신은커녕 반복되는 유산과 결국 불임 판정을 받아내며 더 이상 아이를 가져볼 수 없는 현실이 가장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었는데요. 웬만하면 이런저런 불쌍하게 여기며 조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서로의 빈정이 상할 일이 없게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힘을 얻고 사는데요. 그럼에도 저를 일부러 건드리고 못살게 굴기라도 하려는 듯이 제 옆에서 제 피를 말려대는 저희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정말 매일을 피말리지 않는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28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 3개월 만에 바로 첫 임신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임신이 힘들다는 것을 몰랐을 때라서 속으로는 왜 이렇게 애가 일찍 들어섰나 싶어서 신혼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더라고요. 참 배부른 생각을 가졌던 저였죠. 제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아이가 있다 보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몸 관리를 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한 달 정도 뱃속 아이와 정을 붙여가던 중 저희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하자고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셨는데요. 그날 제가 유산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공직에서 일하는 아버님을 평생 뒷바라지하면서 집에서 주부로 사신 분이셨는데 원체 제가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회사로 출근을 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니 퇴근하고 좀 쉬어보려고 하는 저를 기어코 김장을 도우라며 자신의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남편도 없이 저만 쏙 불러서 말입니다. 당시 결혼하고 김장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날이었고 시어머니가 김장하고서 보쌈이라도 하나 더 며느리한테 먹여주려고 저를 부르시는 건가 싶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순전히 김장하기 위한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착취만 했을 줄이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아예 저한테 고무장갑도 주지 않은 채 맨손으로 김장을 담그게 하셨고 저는 그 매운 양파랑 마늘간 냄새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무려 3시간을 더 어머님 옆에서 김장을 한 채로 김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던 때였고 남편은 왜 제가 집에 안 오나 싶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던 참이었는데 손에 김장이 다 묻혀져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 와중에 같이 있던 시누이가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오빠네? 걱정이 되긴 하나 보지. 받지마. 이런 날은 남자 손 타게 하는 거 아니야. 모른 척하고 오늘 그냥 확 외박이라도 해버려. 라는 식으로 남편의 전화를 무작정 꺼버렸어요. 그날 저는 계속해서 쭈그려 앉아 김장을 하다 보니 밤이 되자 피로도가 상당했고 결국 전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혼자 택시를 타고 가다 차 안에서 하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좋은 기사님 덕분에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었고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유산을 했고 뒤늦게야 그날 제가 뭘 했는지를 다 알게 된 남편은 시댁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김장을 시킨 것 그리고 노는 사람도 아닌 직장을 다닌 사람을 평일 저녁에 불러다 밤 11시가 되도록 김장을 하게 한 것 늦게 끝내놓고는 집으로 차를 태워서 보내줄 생각도 못한 것 등등 따져볼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정말 지랄을 쏟아내며 열변을 토했고 그 바람에 아들 화난 모습에 닥달을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억지로라도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제게 사과를 건넸어요. 그 후 저는 한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고 솔직히 유산하고 몸이 좀 급격히 나빠져서는 제 몸 관리부터 하느라고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유산의 후유증을 앓고 살다가 다시금 마음을 잡고서는 임신을 해보려 남편과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사이 저희는 시댁이랑 관계가 여전히 껄끄러웠는지라 서로의 얼굴을 명절 때 잠깐 말곤 절대로 보고 살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불편하다며 남편에게 나서서 시댁을 가자고 했죠. 제 딴에는 부모랑 척을 지고 살려는 남편이 불쌍하고 또 안쓰럽기 때문에 와이프로서 좀 배려를 해주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들어서며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늘 언제 어떻게 절 기분 나쁘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시댁에 가면 저의 아픈 과거를 콕 찔렀습니다. 유산을 해서 몸뚱이가 정상이 아닐 텐데 라고 말은 씨부린다던가 둘째는 얼른 낳아야지 둘째 때도 나 때문에 유산했단 소리 하지 마라 라면서 본인의 과거 잘못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저를 약올리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오기가 생겨서 얼른 예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당당히 보여드려야겠다 싶었고요. 혹 아이라도 생기면 나를 좀 더 딸마냥 예뻐해주지 않으실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로부터 또 임신을 했다가 두 번째 유산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시댁 사람들한테 어떻게 남들은 잘만 낳는 애를 너는 계속해서 유산을 하며 네 몸 버리고 네 남편 몸까지 힘들게 하는 거니? 너 설마 이번에도 유산이 우리 탓이라고 변명을 할 거니? 라며 저의 감정을 너무나 서글프게 만들었고 전 그 누구에게도 결혼 후 제가 받아온 스트레스에 대해서 감히 말 한마디 꺼내보지를 못한 채 혼자 더욱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는 한 번 더 임신에 실패하는 유산의 슬픔을 맛보았고 그 시기쯤 시누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는 새언니랑 가까이 하지 마. 쟤는 유산을 너무 많이 해서 너한테 그 기질을 옮길까? 내가 정말 걱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제가 30 중반이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는지라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며 다신 시댁에 안 오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집을 나섰고 남편도 저를 따라 나와선 그 후 몇 년을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자기 엄마 입에서 감히 그런 저질스러운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제가 받을 상처를 어떻게든 어루만져 주고자 제 옆에서 기분을 달래준다고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기간에 치유가 되는 말이 아니었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었는데요. 그래도 옆에 남편이 아이 없이 둘이 살아도 사랑만은 충분하지 않겠냐며 우리는 딩크적으로 살 운명이었던 것 같다는 가벼운 얘기를 자꾸만 던져준 덕분에 제가 조금씩 아이 없는 삶을 그려 나가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험관이며 인공시술이며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시댁한테 지쳐버려 있기도 했었고 여러 번의 유산으로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는지라 따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은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희 부부가 딱 거기까지만 아이를 욕심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시누이는 결혼 한 해가 거듭해 갔는데 본인도 임신하기를 무척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내내 애소식이 없었고 급기야 시댁이란 저희 부부가 연을 끊었음에도 자신이 임신이 안 되어 너무 힘들다며 이제서야 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면서 저한테 따로 먼저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제가 생각났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먼저 꼬리를 내리고 저를 이해한다며 연락이 와준 시누이한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잘 지낸 적은 없었으나 말하는 태도를 보아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리면서 전보다 더 철이 든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절하지 않고 시누이의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주었고 그렇게 여러 번 왕래를 하다가 결국 시부모님과도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늘 자기 와이프의 입버릇이 난리라는 걸 잘 아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다시 와줘서 고맙단 말을 하며 본인도 이제 늙어서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이라며 눈물을 훔치셨고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민망해하긴 하셨으나 저를 반겨주셨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과거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하질 않으셨지만 그건 뭐 제가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았는지라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시누이의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설마 저게 똥배일까 싶어서 시누이한테 혹시 임신 테스트 해봤어? 라고 물어봤더니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언니 내가 말 안 했나? 나 임신했어. 지금 5개월이야. 라고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5개월 전이면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한테 임신이 안 되어 힘들다고 연락이 왔던 것이 겨우 2달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임신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설마 싶어서 혹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무례한 줄 알았지만 전 순간 제가 또 이것들한테 당한 건가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임신을 했을 때 전화를 하면 어떻고 임신을 하지 않을 때 전화를 하면 또 어때? 가족들끼리 전화하는데 임신을 했고 말고가 뭐가 중하냐고. 네가 임신 못했다고 네 시누이까지 평생 임신도 못하고 살길 바란 건 아니지? 마음을 그렇게 쓰면 너 진짜 평생 자식은 없다. 라고 말이죠. 아쁘싸. 내가 바랄 거 바랬어야지. 다시 왕래를 하고 나서 부쩍 시어머니가 제게 잘 해주려는 듯 무심히 절 불러내고 시누이 옆에서 별 시덥지 않은 손을 거들어주면서 자꾸 도와달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는 굳이 뒷딸을 앉혀놓고서 저를 불러 뭘 시킨다거나 생선같이 뭘 구워야 할 때는 제 손에 아예 뒤집개를 집어주고선 생선을 굽게 하셨죠. 가끔 저한테 무슨 의도에서인지 육아서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읽어야 임신이 된다며 책을 보내주신 적도 많았고요. 뭐 저는 그때마다 임신을 아예 포기했던 때였는지라 필요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긴 했으나 한 번은 시어머니가 좀 읽으라면 읽어. 너도 지식이 있어야 애를 돌볼 거 아냐. 라고 짜증을 확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곧 태어날 신우이의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육아 지식을 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저냥 애기를 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이 모녀의 충격적인 연기와 뻔뻔스러움에 경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이 상황에서 내가 신우이한테 임신한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말을 했다간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질투를 하는 여자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신우이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는 이를 핑계대면서 최대한 시댁을 가지 않으려고 다시금 애를 썼습니다. 차라리 성격이 칼 같아서 확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일이 대면대면하며 속을 태우는 제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고 또 한심스러워 죽을 것 같았어요. 스스로를 자책만 하다가 결국 귀한 시간을 다 보냈고 신우인 애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 인사를 해줘야 할 것만 같아서 또 바보처럼 남편과 함께 신우이를 찾았어요. 그냥 간단한 육아용 선물만 쥐어주고서 올 참이었죠. 그런데 조리원에서 태어난 신우이를 만나러 신우이 집에 가자 시어머니도 와 계셨고 그 당시 시어머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는데 그걸 갈다 말고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야, 너 얼른 손 씻고 와서 나 좀 도와라. 내가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애 때문에 딱 묶여있던 중이었다. 라면서 막 뭐가 그리 급하다고 손부터 씻으라 닥달을 했습니다. 황급히 씻고 나오자 겉옷을 벗지도 않은 제 손을 아기 귀저귀를 만지던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려서는 저를 억지로 아이 앞에 앉혔고 급기야 제게 기저귀를 갈아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 손주이고 딸내미 새끼니까 아무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 자식도 아니고 제 눈에 아직 담아보지도 못한 낯선 아이인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기저귀를 갈라며 끌어잡아버린 바람에 무릎만 아파 죽겠던 그 상황이 짜증이 났죠. 얼어버려 있으니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네 자식 기저귀를 네가 갈아야지 왜 이 사람한테 갈라고 해 라면서 저를 도로 일으켜 세웠고 급기야 그러는 도중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시어머니가 절 향해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아휴 넌 정말 유산을 했어도 임신할 때 기본적인 건 배우려 했을 거 아니야. 기저귀 하나 갈 줄도 모르는 거야? 아휴 자격이 없으니 애를 잃지 라고 말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고 시어머니 향해 말 가려서 하라고 내가 임신을 못한 걸 왜 당신이 혼을 내려 하냐면서 좀 건방지게 들리긴 했지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숨이 가빠오는 걸 참아가며 화를 냈어요. 어떻게 사람이란 자의 입에서 저런 어마무시한 잔인한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남편한테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번갈아 눈을 째려보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라고 맞받아쳤죠. 남편은 역시나 안 되겠다며 내가 진짜 웬만하면 서로 잘 지내보려고 군말 않고 와이프 데려온 건데 역시나 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나 엄마나 그 입 좀 열 때 머리에 필터를 좀 쓰고 뱉어. 아유 진짜 무식해서 정말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저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뱉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하거나 자신이 뱉은 말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그건 오히려 반항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의 쓸데없는 와이프 사랑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욱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이래서 네가 싫은 거야. 뭘 좀 하나 시키려 하면 꼭 유산을 하거나 내 아들이랑 나를 싸우게 만든다니까.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멀쩡했던 놈이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는 얘를 여러 유산해서 그런가 내 아들한테 귀신까지 씌운 기분이야. 너 어차피 얘도 없잖아. 얘도 없는데 할 일 없을 때 여기 와서 애나 좀 돌봐. 출산한 여자는 몸 관리랑 정신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건데 네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를 피운 바람에 어디 얘가 제대로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겠어? 모유라도 제대로 안 나와봐. 네가 책임질 거야? 임신도 제대로 못 해본 주제에 라면서 저를 향해서 제가 오래도록 뱃속에 아이를 품어보지 못해 젖도 안 나오는 여자 주제에 감히 출산한 산모 앞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며 화를 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속은 막 울렁거리고 곧 토라도 할 것 같이 신경이 곤두서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발작 증상 같은 걸 일으키며 고도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제 가슴을 막 두드려대다가 주저앉아 좀 쉬고 나서야 제대로 숨이 쉬어지고 앞에서 절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뒤에서 이미 119를 부르고 계셨고요. 겨우 진정하고서 남편이 따라주는 찬물을 받아먹곤 시어머니를 지그시 쳐다봤는데 어머니께서 글쎄 여전히 울고 있는 지손주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지 못하다면서 숨 못 쉬다 겨우 진정한 저를 향해서 야 와서 네 기저귀 좀 갈아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해보고 앞으로 연습 좀 하자. 네가 여기 매일 와서 내 딸 옆에서 부모 노릇을 자처하면 나도 네가 임신 못해서 우리 집 대끄는 그제는 용서를 해주마. 그러니 생쇼하지 말고 여기 쳐와서 빨리 기저귀나 갈아입어사. 라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 속으로는 발작을 일으키는 저를 보고 놀래놓고선 괜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그 와중에 마저 지 딸내미를 거들어주라며 부모 행세를 부탁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부탁이 아닌 무대포적인 명령질이었죠. 그 바람에 찬물 먹던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도 어머님을 뒤돌아보며 당장 입 닥치라는 험악한 소리를 질러댔고 말리는 시아버지의 사이에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들이 변했다면서 아우성,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가 생각보다 정말 못되었다고 아우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지 새끼를 달래던 시누이는 저를 보면서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장이 되어버린 거야? 그냥 기저귀 하나 갈아주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 고귀한 척이야? 얘도 한번 안 나와본 주제에 날 질투해서 괜히 우리 애기 기저귀 더럽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치? 언니 지금 질투해서 나 엿먹으라고 육아 안 도와주는 거지? 라고 하는데 정말 시누이고 시어머니고 제가 유산을 한 건 과거의 일이니 좀 덮어주면 감사할 텐데 매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의 유산 사실을 언급하며 절 가슴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기어코 저에게 아이를 못 낳아 단순히 질투심에 시누에게를 돌보지 않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저를 욕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저를 시모 때문에 첫 유산을 계기로 쭉 유산만 한 채 임신을 실패해온 상처많은 저를 감히 신우와 신모가 이건 가만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모유, 그놈의 기적이 나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저 애 새끼는 내 자식이 아니라 예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왜 니들 자식 키우고 예뻐라는 걸 나한테 강요하며 이런 걸 가지고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란 뻘소리를 하느냐며 아주 일어나 먹던 찬물을 출산한 신우이의 얼굴에 부어버리며 욕을 해댔어요. 잘난 네 새끼 그렇게 예쁘면 네가 직접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돈 써서 보물을 찾던가. 어디서 돈도 없는 년이 밖에서 잘 나가는 여자 데려와가지고 지 새끼 기저귀를 갈게 하고 지 옆에서 보물을 하라 말아야. 야, 무식하면 원래 말이 그렇게 나와? 나도 한번 무식하게 맞서 얘기를 해줘? 비정상적으로? 라면서 앉아있던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서는 어디 한번 네 무식한 그 말의 대가가 어떤 건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며 그 갓난아이 옆에서 신우의 머리를 뜯어가면서 일어서 있는 제 어깨까지 머리카락이 뜯겨 올라오게 잡아당겼고요. 신우이는 저한테 머리카락이 잡혀서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뜯기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다 말고 지도 딴애는 엄마라며 애 앞에서 애가 놀랄까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더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진 않은 채 신우이를 놓아주며 머리에다가 꿀밤 한 대를 정말 주먹으로 치듯 때려주었고요. 뒤돌아보자 시모는 제 행패에 상당히 겁을 먹은 건지 얘 운다, 얘가 보고 운다 라면서 자꾸만 얘 팽개를 대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애는 제 애가 아니라서 제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갈려지지 않은 그 더러운 신우아이의 기저귀를 들어서는 당신 손주녀가 당신 눈에는 이쁠 거 아냐, 그쵸? 당신 손주가 싼 오물도 당신 눈에는 금싸레기 같은 거 아니냐고요. 어디 예쁜 손주가 싼 기저귀를 잘 갈아줘 보시라고요. 나 말고 당신이 평생 당신 딸 옆에서 고모처럼 라며 기저귀를 펼친 채로 시어머니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오줌에 얼굴을 맞고는 시모가 더러워 죽겠다면서 말도 못하고 눈까지 꼭 감고선 두 손으로 귀를 살피며 화장실에 겨우 들어가 얼굴을 빡빡 닦대요. 음에 더러워! 라면 소름 끼쳐 하면서 말입니다. 지 딸이 낳은 애 오줌도 더러워하는 주제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심정은 감히 생각을 못한 건지 두 모녀들 꼴이 시원스럽고 또 사이다스러운 복수를 제대로 펼쳐준 것 같아서 전 금방 발작 증상이고 뭐고 불안했던 감정들이 수그러들었어요. 남편은 이쯤 하면 되었다며 옆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를 감싼 채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다신 부르지 말라는 소리를 남긴 채 말이죠. 신우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시모는 나도 절대 안 부를 거다! 라는 충격적인 말소리로 땅바닥을 보면서 남편의 말에 대꾸를 하셨고요. 그렇게 전 애를 번번이 유산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끊지 못하고 살았던 시댁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뭉개 들어가며 끊어놨습니다. 이보다 더한 폭행을 쓸 수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인 걸 보여주고자 그 정도에서 끝을 냈고 다시는 이 추접스럽고 무식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전화번호까지 다 삭제한 채 안 보고 살고자 결의를 다짐했어요. 그건 자기 집안에 쪽팔려 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비로소 애 없는 완전한 딩크족으로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은 상처가 컸지만 상처로 내 남은 인생을 피폐하게 살 수만은 없으니 앞으로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가져보며 화이팅을 외쳐보려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